네, 시작하겠습니다. 실습2 시계열 분석 파트 2를 발표를 맡은 박수현입니다. 먼저 목차로 튜토리얼에는 RNN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LSTM을 알려면 RNN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목차는 이렇게 했습니다. LSTM을 설명하기 전에 RNN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 구조는 원투원입니다. 단순히 뭐 입력 X가 들어가면 Y가 나오는 구조인데 RNN은 위 그림처럼 원 투 매니, 매니 투 원, 매니 투 매니처럼 다양한 구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히든 노이드,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히든 노이드인데 히든 노이드가 방향을 가진 엣지로 연결돼 순환 구조를 이루는 인공신경망입니다. 여기서 순환 구조라는 게 되게 좀 중요한 개념이고 이러한 특징으로 음성이나 문자 등 순차적으로 등장하는 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모델입니다. 이처럼 가변 길이의 데이터라는 데 유용한데 또한 이렇게 시퀀스 길이에 관계없이 인풋과 아웃풋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뭐 이렇게 다양하고 유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합니다. RNN의 기본 구조와 동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녹색 박스는 히든 스테이트를 얘기하고 빨간색 박스는 인풋, 파란색 박스는 아웃풋입니다. 히든 스테이트 액티베이션 펑션으로는 이제 비선형 함수인 하이퍼블리 탄젠트를 사용합니다. 이 활성화 함수로 비선형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 활성화 함수가 뭐 AX라고 치면은 이게 뭐 4층만 쌓아도 A의 4제곱 X겠죠? 근데 이게 A의 4제곱 X는 그냥 Y는 BX처럼 똑같이 선형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선형으로 쌓으면 아무리 쌓아도 선형적인 거를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해결하고자 활성화 함수로 이제 비선형 함수인 하이퍼블리 탄젠트를 RNN에서 사용을 했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아웃풋 YT는 그전 올드 스테이트 그전의 HT를 전달받아 갱신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과거의 데이터가 좀 미래에 영향을 주는 구조를 가지는 것이 RNN이고 여기서 파라미터 W는 여기 영어로도 써져 있는데 매 스텝 동일한 W가 쓰이고 펑션 또한 마찬가지로 같은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이거는 RNN의 기본 동작을 좀 약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자료인데 CS231N 강좌에 나오는 예제입니다. 어떤 글자가 주어졌을 때 다음 글자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 때 RNN 모델에 여기 예제에서는 HELL을 넣고 다음 글자로 O를 반환해 이제 H 헬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X를 기반으로 H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 레이어의 값이 나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 다음으로 2가 나와야 되는데 4.1이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거는 뭐 예측을 잘못한 경우이고 이렇게 히든 스테이트를 계속 새로운 히든 스테이트로 만들면서 이러한 스텝을 반복하는 과정인데 이러한 과정을 이제 포워드 프로페게이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RNN도 다른 것처럼 이게 정답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모델의 정답을 알려줘야 모델이 그 정답에 맞춰 파라미터를 잘 갱신해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여기 아웃풋 레이어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정답인데 이렇게 정답을 알려주고 다시 파라미터를 갱신하는 과정을 합니다. 이 과정이 백프로페게이션입니다. 여기서 그럼 이제 학습하는 매개 변수, 즉 이제 파라미터는 무엇이냐 하면은 요 나와 있듯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뭐 제가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적어놓은 건데 히든 스테이트에서 나오는 가중치, X에서 RNN으로 들어오는 가중치, RNSL에서 Y로 넘어가는 가중치 이런 파라미터를 갱신을 하면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시점의 스테이트에서 이러한 파라미터는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 포워드 프로페게이션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 설명한 이 그래프에 대한 내용은 이 앞에서 설명한 것을 이제 약간 그래프 같이 표현한 거고 이거는 뭐 똑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그림만 보여드리고 생략을 하고 프로페게이션에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LSTM이 필요한 이유, LSTM이 나온 이유가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백프로페게이션을 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할 때 여기 보면은 뮬게이트를 통과를 하잖아요. 이때 이게 좀 히든 스테이트가 많아질수록 RNSL이 많아질수록 이걸 계속 곱하는 과정인데 이렇게 곱하는 양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개만 해도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게 뭐 n개가 되면 엄청 많은 곱셈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 그레디언트 곱해지는 값, 즉 그레디언트 값이 1보다 크면은 익스플로딩 그레디언트가 일어나고 1보다 작을 경우는 베니시어스 그레디언트 기울기가 즉 소실이 일어나서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LSTM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LSTM에 대한 기본 구조이고, 이 LSTM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써놨는데, 뭐 이 부분은 앞에서 왜 나왔는지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고, 이 셀 스테이트 부분이 핵심입니다. 여기의 부분이 셀 스테이트 부분인데, 뒤에도 나오는데, 셀 스테이트가 이제 추가되어, 일종의 이거를 컨베이어 벨트 역할을 해가지고, 이러한 역할 때문에, 덕분에 이제 스테이트가 꽤 오래 경과하더라도, 그레디언트가 비교적 전파가 잘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노란색은 뉴럴 네트워크 레이어를 의미하고, 뭐 여기는 웨이트나 바이어스가 들어가 있고, 분홍색 동그라미는 이제 포인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이라고, 뭐 여기서는 곱셈과 덧셈이 일어나죠. 그다음에 이제 각각 차원의 그리고 노드의 아웃풋을 다른 노드 인풋으로 넣어주는 뭐 벡터 트랜스퍼, 그다음에 이 두 개를 합치는 컨캐드네이트, 그다음 아웃풋을 인풋으로 넣어주는 뭐 카피,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이 부분에 이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저는 이제 크게 네 개로 구분을 했는데, 먼저 이제 forget gate 레이어입니다. 셀 스테이트, 아까 셀 스테이트로부터 어떤 정보를 버릴 것인지를 정하는 것으로 시그모이드 레이어에 의해 결정됩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제 출력으로 0에서 1 사이의 값이 나타나기 때문에, 만약 값이 0이면 이전 정보는 아예 있는 거고, 값이 1이면 이전 상태의 정보를 온전하게 기억하고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이게 약간 퍼센트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과거 정보를 읽기 위한 게이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인풋 게이트 레이어입니다. 시그모이드 레이어랑 하이퍼블리 탄젠트가 있는데, 시그모이드 레이어에서 이제 어떤 값을 인풋에서 어떤 값을 업데이트 할지를 정하고, 다음에 이 하이퍼 탄젠트가 새로운 후보 값인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ct라고 표현을 했죠. 그거를 의미하고, 여기서 it라고 표현된 이 값은 시그모이드니까 0부터 1까지의 값이 나오고, 여기 ct라고 표현된 값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일종의 약간 강도랑 방향을 의미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앞으로 들어올 새로운 정보 또는 어떤 것을 셀 스테이트에 저장할 것인지를 여기서 정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현재 정보를 기억하기 위한 게이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셀 스테이트 업데이트인데, 과거 스테이트인 여기서 뭐 ct면 ct-1이겠죠. 이걸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셀 스테이트를 만든다. 즉 지금 구하는 ct를 할 때 전에 있는 과거 스테이트를 이용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ft는 앞에서 말한 이제 forget gate 레이어 값인데, 그러니까 약간 그 퍼센트 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셀 스테이트를 얼마나 가져갈 것인지. 아까 말했듯이 0이면 뭐 버리고 1이면 뭐 하고 0.1이면 뭐 20%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가져갈지 정하고, 그다음 그 전 값이랑 곱해주고, 그다음 이제 앞에서 한 인풋 계열 레이어의 값을 더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웃풋 게이트 레이어는 이제 히든 스테이트를 다음 히든 스테이트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저식 부분은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업데이트하기로 한 값을 얼마나 업데이트할지 정한 만큼 약간 스케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앞에서 한 것들을 이제 여기서 마무리로 실천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업데이트된 셀 스테이트, 이 업데이트된 셀 스테이트를 얼마나 빼낼지를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웃풋은 셀 스테이트를 바탕으로 필터된 값이 이렇게 다음에 히든 스테이트로 전달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NN과 LSTM 모델 합친 게 나오는데, 튜토리얼에서 이거를 똑같이 사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내용을 찾다 보니까 이 논문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 논문에서 이거를 썼는데, 링크 달아놨으니까 혹시 뭐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뭐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냥 프레임워크 구조입니다. 보시다시피 되게 쉬운데, 일반적으로 CNN 모델은 이미지 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네트워크인데, 이게 이미지뿐만 아니라 NLP에서도 CNN 알고리즘을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에서 그 텍스트 처리에서 CNN을 적용하면은 텍스트의 이제 특정 지역, 로컬적인 피처를 추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이용하는 건데, 프레임워크 좀 설명하면은 이제 워드 벡터라고 이제 자연어를 컴퓨터가 좀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워드 임베딩을 통해서 단어를 벡터로 만들어주고, 그거를 갖고 컨벤션 레이어를 통과해서 맥스플레인 레이어를 통과해서 일종의 플래튼하게 해주고, 그러면 이 정보가 약간 로컬적인 피처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LSTM의 인풋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 LSTM 모델 사용해서 피처를 좀 연속적으로 통합하는 방식 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CNN은 약간 입력된 테스트를 여러 영역으로 나누어서 로컬 피처를 추출을 할 수는 있지만 긴 문장에서는 단어 간의 약간 일존성, 로컬적인 건 할 수 있지만 단어 간의 일존성을 파악하지 못해서 이러한 부분이 단점인데 이 두 개를 합치면 이러한 정보 문장 내의 지역 정보를 순차적으로 통합하면 이러한 한계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튜토리얼에서는 실제로 CNN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면은 먼저 일반적으로 그 2D를 쓰잖아요. 2디멘전을 쓰는데 아까 앞에서 설명을 해주셨듯이 시계열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원디멘전으로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드는 1로 하고 아마 커널 사이즈는 2로 하고 인풋 채널, 아웃풋 채널 다 1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CNN을 아마 LSTM에 추가해주는 내용으로 LSTM 함수에 이 CNN 내용을 한 줄 추가해줘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오른쪽은 그냥 LSTM을 한 거고 왼쪽은 CNN과 LSTM 통합해서 나온 결과인데 그 MA 아까 평가지표 말씀해 주셨죠? MA 값이 실제로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이거는 이제 로스가 특정 값에 수렴해서 나타나는 문제로 모델의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데이터가 좀 너무 간단하고 데이터의 양도 좀 적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고 실제로는 이 CNN LSTM 모델 합친 게 당연히 LSTM보다는 성능이 더 좋다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쪽이 제 연구 분야가 아니라 좀 많이 부족한데 피드백 뭐 해주실 거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